루이 샤를 드 프랑스. 1785년 3월 27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부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노르망디 공작으로 책봉되었고 누나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형 도팽 루이 조제프, 여동생 소피 엘렌 베아트리스와 함께 행복한 금수저 생활을 이어가죠. 1789년 6월 루이 샤를은 프랑스 대혁명 발발 직전에 왕세자에 책봉됩니다. 원래 왕세자인 루이 조제프가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루이 샤를의 나이는 고작 4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재롱만 부리던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였습니다. 루이 샤를 왕세자는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95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왕세자로서의 평화로운 시절도 잠시. 왕세자 책봉 후 약 한 달 뒤인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되고 루이 샤를은 영문도 모른 채 부모와 함께 도피하려다 파리의 민중에 의해 체포되어 틸르리 궁전에 갇히게 됩니다. 1792년 8월 새롭게 들어선 국민공회에서 왕정을 폐지하고 제1공화국이 선포되었으며 루이 샤를을 포함한 프랑스의 왕족과 귀족들은 파리의 탕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정권을 잡은 국민공회는 혁명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루이 16세를 혁명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요. 약 6개월 후인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2만여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리의 혁명 광장에 단두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후 루이 샤를은 프랑스의 귀족들인 왕당파에 의해 루이 17세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는 프랑스 정부와 외가인 오스트리아 사이의 협상에서 왕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기에 만들어진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숙부인 프로방스 백작을 섭정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혁명정부는 루이 샤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게 됐죠. 루이 17세는 강제적으로 마리 앙투아네트와 떨어져 1793년 7월 구두 수성공 앙투안 시몽이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집니다. 앙투안 시몽은 루이 17세를 돌보기는커녕 구타하고 강제로 중노동을 시키는 등 굉장히 구박하였다고 하는데요. 루이 17세는 이때 어머니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모함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어린 루이 17세는 이 문서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제목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신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1793년 10월 엄마인 마리 앙투아네트도 여러가지 제목으로 사형 판결이 납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레에 실려 시내를 한 바퀴 돈 후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루이 17세는 다시 탕플 감옥에 수감됩니다. 루이 17세는 힘든 감옥 생활과 부모의 죽음에 대한 충격, 그리고 앙투안 시몽에 의한 심한 고타, 구박 등으로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었고 1795년 6월 8일 결국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이유라도 알았을까요? 그렇게 루이 17세가 죽자 절차에 따라 5명의 부검이가 참여해 그의 죽음을 확인했는데요. 검시관 필리프장 펠르탕에 의하면 루이는 영양실조로 인해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앙상하게 야리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슴, 등,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에 남은 채찍에 의한 상처 자국으로 보아 죽기 전에 극심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도 보여진다고 전했죠. 필리프장 펠르탕은 루이를 부검하면서 왕족의 심장은 따로 보관한다는 관리를 생각하고 루이의 심장을 떼어낸 후 작은 항아리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한편 혁명정부는 루이 17세가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공표합니다. 루이 17세의 시신은 상트 마르게리트 섬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비석 하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전통 계승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죠. 이때 새롭게 출발한 정권이 바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로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정치가 프랑스에 출현하였고 그로 인해 나폴레옹의 독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왕조가 부르봉 왕가에서 보나파르트 왕가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혁명의 유일한 수혜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한 명뿐이라며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에 환멸과 실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나폴레옹 정권이
전쟁에 패하며 물러나자 몰락했던 프랑스 부르봉 왕가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왕위 계승자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때부터 부르봉 왕위를 둘러싼 계승자 논란이 시작되면서 왕위 계승권 1순위였던 루이 17세의 죽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자연스레 루이 17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일단 루이 17세의 시신 확인과 부검에 참여한 검시관들 중 어느 누구도 생전에 루이 17세를 만나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혁명정부는 같은 감옥에 있던 그의 누이 마리 테레즈조차 시신 확인 절차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요. 시신의 제대로 된 신원 파악이 불분명했던 것이죠. 따라서 탕풀탑에서 죽은 아이는 대역이며 진짜 왕세자는 탈출해서 왕당파의 보호 아래 숨어 살았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루이 17세 장례에 사용된 관의 크기도 의문을 들게 합니다. 루이 17세의 사망 당시 나이는 10살인데요. 이때 사용된 관의 크기가 어린 아이의 관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이 때문에 루이 17세의 시신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루이 17세를 감시하던 여자 간수의 고백도 논란을 가중시킵니다. 루이 17세가 죽고 난 뒤 20년 후인 어느 날 그녀도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 양심 고백이라도 하듯이 자신을 간호하던 수녀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왕세자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 말로 인해 그녀와 남편이 감옥을 떠나던 날 다른 소년을 감옥으로 데려와서 루이 17세와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846년, 1894년 두 번에 걸쳐 루이 17세의 유해가 다시 발굴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에서 10살보다는 15에서 16세에 더 가까운 소년의 유해라고 발표하는데요. 두 번째에서도 16에서 18세 무렵의 소년의 유골이라는 앞선 조사와 흡사한 감정이 나옵니다. 두 번의 유골 조사 결과로 보면 관 속의 소년은 루이 17세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의혹들에 의해 루이 17세 사망에 대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만약 루이 17세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는 바로 프랑스 왕위 계승권 1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왕가 재산을 상속받게 될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자신이 루이 17세라고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만 진짜 루이 17세의 행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33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을 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독일에서 온 칼비렐름 란돌프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다른 가짜들과는 달리 자신이 루이 17세란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선 란돌프는 루이 17세의 어릴 적 모습이 많이 남아있었고 왕가 사람들과도 닮아 있었으며 어릴 적 베르사유 궁전 생활에 대해 진짜 루이 17세가 아니면 알지 못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의 눈길로 보던 사람들도 점점 란돌프를 루이 17세라고 믿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던 중 란돌프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루이 17세가 어릴 적 맞았다는 주사의 흔적이 그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허벅지에 있는 세모 모양의 점은 유전적인 것으로 아버지인 루이 16세의 점과도 일치했습니다. 여기에 루이 17세의 부모이자 친어머니보다 더 따랐다고 알려진 아가트 드랑보가 란돌프가 루이 17세가 맞다고 강력히 지지하기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쯤 되고 나니 왕가의 대신들은 그가 틀림없는 루이 17세라고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정권을 잡고 있던 프랑스 기득권 세력들은 그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란돌프는 프랑스 왕실의 재산을 받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하고 말았는데요. 급기야 프랑스 정부에 의해 네덜란드로 강제 추방을 당하고 말죠. 시간이 흘러 1845년 란돌프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의 묘지에는 묘비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프랑스 왕 루이 17세, 여기서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었죠. 이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란돌프를 루이 17세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루이 17세는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히고 있었는데요. 1975년 어느 날 프랑스 파리 생드니 대성당에 작은 물건 하나가 배달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200년 전 탕풀 감옥에서 사망한 루이 17세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의 루이 17세라고 믿고 있는 란돌프가 안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연 감옥에서 죽었다는 루이 17세의 심장이 나타나버리니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심장은 루이 17세의 부검 직후 도난당해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고 이것을 우연히 얻은 이탈리아 귀족이 다시 파리 생드니 대성당에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기적같이 루이 17세의 심장이 나타났지만 당시의 과학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학의 발전 덕분에 DNA 검사가 가능해진 1999년
유전 공학자 장자크 카시만 교수는 성당에 기증된 루이 17세의 심장과 오스트리아 쇤브론 궁전에 보관되어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머리카락으로 DNA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죠. DNA 검사 결과 오자지간임이 밝혀졌습니다. 심장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탕풀 감옥에서 죽은 소년이 바로 프랑스의 마지막 황태자 루이 17세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루이 17세라고 알려진 난돌프도 유전자 대조를 위해 무덤에서 발굴되어 DNA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 일가와는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장 유력하게 루이 17세로 생각되었던 난돌프는 왕가의 명예와 재력을 노린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사라졌던 루이 17세의 심장은 200년간이나 계속되었던 루이 17세 미스터리와 관련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2004년 2월 루이 17세는 당당하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들의 자격으로 프랑스 왕실묘 생드니 대성당에 사후 200여 년 만에 정식으로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돌프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당사자만 알 수 있던 기억과 증거들,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정말 잘 끼워 맞춰진 각본이었을까요? 당시 혁명 정부가 몰락하고 왕정이 부활하면서 실권을 잡은 것은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 상황에 루이 17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신들의 권력을 다시 내놓아야 하죠. 그들은 루이 17세의 출현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루이 17세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 추방해야만 했겠죠.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난돌프에 대한 말들이 계속 오르내리니 훗날 정부에서 직접 나서 DNA 검사를 하고 공식 발표를 통해 일단락을 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당시 기득권 세력들의 정권 유지에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발표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개인적으로 난돌프가 정말 루이 17세가 맞고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술되는 것이니 다른 쪽 입장에서도 생각해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며 살짝 동조는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